안녕 여러분, 나비예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도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벌써 1월도 11일 보름이 다 돼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 2주 뒤면 바로 우리의 대명절 설날이 다가옵니다. 늘 생각하니까 너무 좋죠? 하지만 아일랜드는 그런 여유가 없어요. 물론 여기서도 구정을 Chinese New Year's Day라고 해서 이렇게 셀러브레이트 하는 사람들이 있죠. 아시안들. 근데 그 외에 여기에 대부분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다른 구정이라는 게 있는지도 모르고 신정 구정에 나눠진 의미도 모르고 뭔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 캘린더에 있는 Chinese New Year's Day는 그냥 우리들만 알고 그냥 지나가는 듯한 느낌? 그래서 저도 그냥 아시안마트 갔을 때는 그때 막 해피 뉴 이어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이제 해피 뉴 이어는 이제 1월 1일 전후로 해서 1, 2주 그 뒤로만 하고 그 뒤로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외에 살다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의미 있는 날들도 여기서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그냥 언제나 여느 때와 같은 그런 날들 중에 하나로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조금의 씁쓸함이 있는데요. 그래서 며칠 전에 친구들이랑 새해 초도 됐겠다. 그래서 만두도 같이 만들어 먹고 이렇게 좀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족들과 돌아오는 구정에 재밌는 계획 세우셔서 재밌는 일들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볼 거냐면요. 조금은 어두운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이 일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요. 이게 제가 제 인생에서 그렇게 그닥 컴플레인을 많이 걸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은 제가 그렇게 부지런한 성격이 못 돼요. 여러분, 그 고객들이 그렇게 컴플레인을 한다는 거는 고객으로서 굉장히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뭔가 내 감정과 뭔가 에너지도 소비해야 되는 거고 신경을 써야 되고 뭔가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있어서 굉장히 게으른 편이에요. 그래서 뭔가 좀 불만이 있거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커피숍 갔는데 뭐 이게 좀 안 되고 뭐 이래가지고 불만이 있어도 그냥 좀 넘어가는 편이에요. 어떻게 보면 조금 바보 같은 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한 걸 수도 있는데 저는 굳이 그냥 그런 껄끄러운 그 상황을 만들지 않자는 주의자거든요. 뭐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거니까요. 그죠? 그런데 제가 오늘은 좀 컴플레인을 하나 좀 크게 좀 걸었어요. 제 나름에는 좀 큰 거예요. 여러분이 들으셨을 땐 별로 별거 아닐지 모르겠지만. 이 아일랜드에서는 뭔가 고객센터 연결하고 이런 것들이 전화로 우리나라는 되게 활발히 있잖아요. 근데 여기도 고객센터는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전화를 잘 받지 않습니다. 아마 상대방이 한 명인가 봐요. 그래서 아일랜드 전 지역에 한 명일 수도 있어. 그래서 전화를 잘 받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메일로 주고받는 것들이 훨씬 더 많고 자연스럽게 되고 있거든요. 만약에 전화를 어디 하면요, 그러면 그렇게 이렇게 해서 이메일을 보내줘 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메일이 훨씬 더 활성화가 많이 돼 있어요. 제가 물을 사 먹어요. 왜냐면은 저 수돗물 여기 사람들이 먹거든요. 근데 저는 초반에 와서 수돗물 먹었을 때 좀 배앓이를 많이 했어요. 막 설사병도 걸리고 막 그럴 정도로 조금 안 맞았었거든요. 그때 기억이 좀 안 좋아가지고 수돗물을 못 먹겠더라고요. 신경이 쓰여가지고. 그래서 그냥 계속 물을 사 먹는데 물을 사 먹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사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무거우니까 전 딜리버리를 시켜요. 그래서 제가 자주 이용하는 그 마트에 딜리버리를 시키는데 시간별로 조금 가격이 달라서 싼 시간에는 뭐 3유로, 뭐 비싼 시간에는 7유로 이런 식으로 딜리버리 피가 붙습니다. 근데 그냥 어차피 한 번 시키는 거 물티슈도 저 많이 쓰니까 물티슈며 물이며 무거운 것들 있죠. 세제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무거운 것들을 그렇게 자주 시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언제 한 번씩 이렇게 가끔 이렇게 시킵니다. 그래서 어느 때와 같이 이렇게 시켰죠. 시키면서 뭐 제가 사고 싶은 것들도 몇 개 이렇게 해가지고 시켰어요. 그리고 그 딜리버리가 끝나고 나서 그 영수증 같은 거를 줘요. 그래서 네가 산 리스트하고 토탈 얼마. 근데 그거는 이미 온라인으로 내가 결제를 한 거기 때문에 딜리버리를 받는 즉시 돈은 제 계좌에서 그냥 빠져나갑니다. 제가 다시 컨펌할 것도 없이. 그런데 제가 그 딜리버리를 또 어느 때와 같이 받았어요. 그게 언제였죠? 12월 초였어요. 벌써 한 달이 넘었네요. 그 말즉슨 그게 일이 끝나기가 한 달이 걸렸다는 얘기죠. 답답해하지 마세요. 여기서 한 달이면은
웬만한 사건들이 다 그 정도 이상은 걸립니다. 그래서 12월 초반에 그렇게 주문을 했던 것을 컨펌을 오더를 하고 그날 딜리버리를 받고 그 컨펌 그 인보이스 같은 걸 받았어요. 그 영수증 같은 걸 받았는데 보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60유로였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오버차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뭐지? 내가 결제한 거는 예를 들어서 60유로였는데 내가 지금 결제한 거 보니까 63유로네? 64유로네? 한 미비하게 한 3, 4유로 정도가 오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지? 그러면서 그날 또 제가 좀 쉬는 날이라 에너지가 뿜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다 대조를 해봤어요. 온라인 웹사이트에 켜놓고 내가 산 거 가격 그리고 얼마 그거랑 인보이스에 있는 거 얼마 그래가지고 다 대조를 했어요. 그랬더니 두세 가지 목록이 제가 온라인으로 구매했을 때는 분명히 프로모션가로 만약에 1.5유로였다. 그러면은 제가 산 그 구매 가격 있죠. 그 인보이스로 받은 거기에는 한 2유로 이렇게 몇십 센트씩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지? 아니 아무리 그래도 프로모션이 끝났다고 해도 내가 결제한 금액은 이제 온라인 상에서 결제한 그 날짜의 프로모션 가격인데 왜 이건 이렇게 됐지? 순간 조금 답답함을 느꼈어요. 근데 그 가격이 토탈 3.81유로였습니다. 3.81유로 하면 5,000원 정도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아예 그 정도는 그냥 넘어가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러질 못했어요. 그게 어디야. 전 1유로라도 그렇게 제가 팁을 줬으면 좋지 이렇게 오버 된 거 자체가 좀 조금 어이가 없었어요. 만약에 그렇게 오버가 됐으면은 어 뭔가 안내 문구가 있거나 이 물건 네가 이 가격에 샀지? 근데 지금은 이 가격이라서 이 가격으로 뭐 됐어 라든가 근데 그것도 어이없지. 왜냐면 내가 결제할 때는 그 금액이 아니었으니까. 아무튼 오버차지가 됐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그동안은 되게 믿고 인보이스 제대로 잘 안 보고 그냥 넘기고 그랬었거든요. 그랬던 것들이 막 순간순간들이 막 생각이 나면서 뭐야 그럼 그동안에 한 1유로씩 계속 내 거를 오버차지 한 거야? 막 이런 생각도까지 들면서 굉장히 좀 불신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거의 막 웹사이트도 찾아보고 했는데 그 고객센터 전화번호 찾기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이걸 되게 숨겨놨어요. 어디다 놨는지. 그래서 숨겨놓은 거 같아. 아무튼 이렇게 찾아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하면요. 굉장히 오래 걸려요. 막 그 뭐 안내 방송 나오고 뭐 하고 그리고 또 기다려야 되고 또 넘어가면 또 오래 기다리고 이게 한국에서 기다리는 뭐 한국에는 뭐 오히려 몇 분 남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라도 해주죠. 아니면은 전화 끊고 기다리시면 전화 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방법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그거 없어요. 그냥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다렸어요. 어떡하지? 뭐라고 얘기하지? 일단 영어로 얘기해야 되니까 그것도 살짝 떨리고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상담을 받아서 내가 이 리시트를 받았는데 오버차지가 됐어. 그렇게 했더니 굉장히 또 친절하게 그래 너무 미안해 이러는 거 이러면서 뭐 어드레스 확인하고 뭐 컨펌 오더 넘버 확인하고 이러면서 다 확인해가지고 그래서 어떤 것들이 오버가 됐어. 그래서 내가 하나하나 찍어줬어요. 이 소세지가 원래 2유로였는데 2.5유로를 차지했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총 3.81유로를 니네가 오버차지를 했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그러냐고 그러면은 자기가 리펀을 해주겠대. 리펀 하는데 뭐 일주일 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근데 내가 이거를 좀 컨펌이 됐다는 거에 대한 이메일을 받을 수 있을까? 그랬더니 이메일도 보내준대요. 그래서 알았어 고마워. 그러고 끊었어요. 이게 별거 아니구나. 괜히 긴장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그동안에 여기 좀 쭉 살았지만 별로 이렇게 컴플레인 전화를 어디에 건다거나 뭐 이랬던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살짝 긴장을 했는데, 그냥 괜찮게 저렇게 넘어갔어요. 그러고 있어서 조금 있다 보니까 메일이 왔어요. 메일을 보니까, 미안해. 뭐 오버차지가 됐는데 내가 뭐 리펀드 해줄게. 그러면서 딱 요금이 왔는데, 그러면 내가 너의 통장으로 그 결제한 계좌로 3유로 넣어줄게. 이렇게 온 거예요. 뭐지? 내 81센트는 어디 갔지? 순간 뭐지 잘 되는 것 같으면서 내가 잘못 말했나? 생각을 해봤지만 그 하나하나를 다 대조했기 때문에 3유로가 나올 수가 없는 금액이거든요. 3.81이 나왔고 그걸 계속 나도 얘기하고 그 상담원도 얘기했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쓸 리가 없는데 왜 이렇게 썼지? 순간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게요? 그날 진짜 날이었어. 그날은 뭔가 컴플레인이 하고 싶었나 봐.
그래서 또 다시 전화를 했어요. 또 기다렸죠? 나는 계속 막 그 광고에 듣고 막 한참을 또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또 어떤 다른 상담원이 받아요. 근데 되게 웃긴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서 만약에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러고 나서 끊고 다시 전화를 하면은 거기에 그 대화 내용에 대한 그런 히스토리 같은 게 좀 저장이 되어 있지 않나요? 그래서 그 상담하시는 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도 있고 막 이런데 완전 생판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 전에 전화를 했는데 그 시간까지만 알려줬어요. 그리고 전화를 해서 그리고 또 컨펌 메일도 받았는데 컨펌 메일 그 일련 번호 같은 것도 내가 알려주고 그랬거든요. 그럼 그걸 치면은 어느 정도 히스토리가 나오지 않나? 다시 생각하니까 또 욱하네. 아무튼 그랬는데 그걸 또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자초지종을 또 다시 또 설명을 하고 근데 결국에는 내가 이메일을 받았어까지 얘기하고 근데 이메일에 3유로만 받았어. 그래서 내가 3유로 81이 토탈인데 그럼 81센트는 왜 안 주는 거야? 내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거기에 무슨 미스테이크가 있었나 보다고 자기가 81센트를 덧붙여가지고 리펀드를 해주겠대요. 그래서 그래? 그럼 여기에 대한 컨펌 메일도 꼭 보내줘? 내가 그랬어요. 혹시 몰라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기록으로 남아야 되니까. 그랬더니 또 조금 전화를 끊고 나서 조금 있다 보니까 또 메일이 왔어요. 그러더니 그 메일은 똑같은 내용의 그 3유로 보내줬던 그 이메일에 그 81센트라는 그 가격만 바뀐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미안하고 뭐 리펀드가 될 거야. 뭐 일주일 걸릴 거고 총 금액은 3유로야. 이랬던 메일 있죠. 그거랑 똑같은 거에 그러면 총 금액은 81센트야.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 이거는 뭐이 상담원이 같이 해서 3유로 81센트가 오겠거니 이렇게 그냥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그러고 기다리고 있었죠. 그랬는데 한 5일인가 지났을까요? 그래서 리펀드가 되겠지 했는데 리펀드 딱 됐어요. 그 환불이 된 금액이 얼마인 줄 아세요? 81센트. 내 3유로는 어디 갔어? 내 3유로. 내가 언제 81센트 달래 3유로 달라 그랬지.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리펀드 한다는 두 번째 했을 때 3유로를 받았다고 절대 얘기하지 않았어요. 나는 3유로를 리펀드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3유로 81센트를 받아야 돼.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오해 소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도 3유로를 받았다. I got 3 euro already.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I need to get refund 라고 얘기했고 그 refund total is 381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자세히 기억 안 나지만 아무튼 저는 받았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3유로를. 그런데 그 81센트만 그 제가 봤을 땐 그 두 번째 상담원이 보내준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3유로를 보내준다는 그 상담원의 그건 어디 간 거죠? 거기서부터 살짝 이제 답답함이 막 이만큼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3유로 때문에 내가 또 전화를 해야 돼? 그 전화비도 여러분, 전화비도 나가는 거고, 거기 또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필요한 거고, 나름 영어로 하는 거니까 또 긴장도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에너지 소모가 크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좀 했어요. 내가 이 3유로 받겠다고 다시 전화를 해? 어떡하지? 막 고민을 하다가, 안 되겠다. 이번에는 제대로 기필코 받아야겠다. 이미 시작을 했으니까 끝을 봐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전화를 또 했어요. 그날은 일이 있어가지고 못하고, 그 다음 날인가 그러니까 총 일주일 뒤죠. 오버차지 된 거, 그 이후로 일주일 뒤에 전화를 했어요. 저 전화했어. 근데 그때 또 상담은 또 히스토리를 조금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도 나한테 약간 더블 체크하는 게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근데 그때 그 상담원이, 그때 받았던 상담원이랑 좀 다른 상담원이었는데, 좀 약간, 여러분들이 그런 거 있어요. 여기에 그 상담원들이 그렇게 친절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그냥 좀 약간 무뚝뚝한 편이에요. 우리나라 그 상담원 분들은 진짜로 친절하잖아요. 뭐, 굉장히 막 감정을 실어서 그러셨어요 고객님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뭐 그것까지 바라지 않지만 그래도 너네가 미스테이크가 있었고 그걸 내가 너네한테 알려주는 건데도 불구하고 오케이 so 뭐 이러면서 그래서 네가 3년을 받았니 이거 안 했다는 거지? 오케이 막 되게 좀 무뚝뚝한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거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꼭 굳이 그 상담원의 잘못이 아니지만 그래도 고객으로서 어느 정도 그 감정을 좀 이해해주는
그런 것들이 좀 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제가 그렇게 또 예의 없게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저는 얘기할 때도 우주 붙여가면서 플리즈 붙이고 말할 때마다 땡큐 하고 이러는 스타일이어서 제가 그렇게 건방지게 얘기하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그 상담원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뭐 그 전에 어떤 그런 굉장히 안 좋은 고객이랑 상담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전화를 하는 동안 굉장히 그 안 좋은 그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그런 설명을 하는데도 저도 살짝씩 또 짜증이 내는 거예요. 왜냐면 이번 통화는 벌써 세 번째 통화였고 나는 이미 일주일이나 기다렸는데 3유로는 안 오고 81센트만 온 이 어이없는 상황을 제가 설명하고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쪽에서는 정말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I'm sorry for hear that 아니면 유감이다 뭐 그런 말 한마디도 없이 그냥 진짜 무슨 사건 해결하는 그냥 형사처럼 그냥 그렇게 기계처럼 얘기를 하니까 내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처음으로 진짜 여기 와서 영어를 쓰면서 한 번도 그렇게 화내면서 얘기해 본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listen 이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 전 제 나름대로 굉장히 들어보라고. 그 맨 처음에는 그게 빅 컴플레인이 아니었어. 근데 네가 이거를 빅 컴플레인으로 만드는 것 같아. 내가 지금 설명하는 거는 너네가 미스테이크를 한 걸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런 식으로 얘기를 좀 조금 정색을 하면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뭐, 스웨어링을 하거나, 뭐, 욕을 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막, 그 사람을 어펜드 하면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입장이 너네가 잘못한 걸 얘기해주는 입장이다. 너는 그러므로 그렇게 막 도도하게 하면 안 된다.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상담원이, 오케이. 막 이런 식으로 막 한숨을 막 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시간도 들여가면서 전화비 돈 들어가면서 이렇게 전화를 하는데 그거를 이렇게 네가 리액트를 하면 안 된다. 내가 그런 식으로 얘기했더니 그 상담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네가 타임을 쓰고 싶지 않고 전화비를 쓰고 싶지 않으면은 메일을 보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무 어이없는데 그 말이 조금 이렇게 또 틀리지도 않아. 내가 그렇게 시간이 없었으면 그냥 메일 보내면 됐지. 막 이런 느낌? 근데 내가 급했으니까 그냥 전화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오케이. I will send it. 그러고 그냥 끊어버렸어요. 그 상담원이랑 더 이상 이렇게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면 그 상담원 뭔가 대답을 해준다기보다는 지금 둘 다 보니까 그냥 프로세스 중이고 진행 중이고 내가 왜 81센트가 들어왔는지 모르겠어. 이러고 그냥 배째라니까 내가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시간과 뭐 이렇게 핸드폰 돈도 쓰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니까 그럼 이메일을 보내 라고 얘기하니까 진짜 와 이건 정말로 강 넘어 불구경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를 대하는구나. 그럼 굳이 나도 얘랑 상담을 더 할 이유가 없겠다. 오케이. 근데 나 또 오케이 땡큐 이랬다? 그렇게 화가 났으면서도 습관이 돼가지고 오케이 땡큐 이러면서 끊었어요. 그렇게 끊고 장문으로 또 이메일을 보냈어요. 이메일도 찾는 게 좀 어려웠어요. 웹사이트 들어가가지고 막 여기저기 보니까 뭐 택배 쪽은 이쪽이고 뭐 온라인 매장 여기고 뭐 되게 이메일 종류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아무튼 그 중에 하나를 보냈어요. 그 보낼 때도 뭔가 왜 보내고 나면은 나는 뭐 네 디테일이 필요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것 같아가지고 내가 거기다가 내 이름, 내 연락처, 그리고 그 주문했던 번호 그때 그니까 일주일하고 조금 지났을 때죠. 주문했던 번호 그리고 또 뭘 보냈죠? 그 컨펌 이메일 받았던 이메일 일련 번호 그것도 다 보내고 아무튼 디테일한 것들을 다 보내고 내 상황을 다 설명을 했어요. 내가 이때 맨날 며칠 전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거는 진짜 쓰면서 내가 느낀 건데 내가 다시는 이건 못하겠다. 진짜 이거는 정말 부지런하지 않고선 정말 하기가 어려운 일이다라는 걸 느꼈거든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나 이렇게 찾아가지고 날짜까지 기억해가지고 통화 내역 이거 봐서 몇 시에 전화를 했고 이러면서 다 썼어요. 자, 답변을 기다렸죠? 답변은 바로 오진 않았고 그 뒤로 한 5일 정도 더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이메일 답변은 한 일주일 정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일주일, 뭐 길면 2주일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냥 거의 약간 좀 체념하면서 그렇게 그냥 기다렸어요. 그때 이메일이 왔어요. 근데 이메일이 뭐냐고 왔냐면 그것도 순간 또 욱했는데 네가 한 부원 얘기 잘 들었고 사정은 잘 들었어. 근데 너의 그거를 알려면 네 디테일이 필요해.
무슨 디테일? 내가 지금까지 뭐 고객 번호, 뭐 아이디도 알려줘, 뭐 일련 번호, 주문 번호, 컨펌 번호 다 알려줬는데 뭐가 더 필요해? 근데 거기에 있는 게 주소가 필요하대요. 내가 주소를 안 적었다. 내 잘못이네. 내가 정말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많은 디테일이 적어줬는데도 그 주소 하나가 없어서 내 그 상황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이메일을 받은 거예요. 그래, 알았어. 또 포기를 하고 또 바로 또 보냈죠. 그랬더니 답변이 왔는데 그 세 번째 받았던 상담원이랑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3유로랑 81센트 둘 다 프로세스 중이래. 무슨 소리야? 난 81센트를 받았다니까. 받았고 난 3유로가 필요하다고. 내 3유로 주세요. 플리즈. 아무튼 그래가지고 내가 3유로를 아직 못 받았어.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이메일로 하라고 그 상담원 얘기를 해서 내가 이메일로 이렇게 답변을 주는 거야. 이러면서 얘기를 했더니 그리고 또 답변이 또 온 게 그러면은 자세한 내용을 위해서 이 전화를 줘. 고객센터 뭐 해가지고 전화를 달래. 그 메일이 온 거예요. 그래서 순간 또 이제 욱할 것도 없어. 진짜 기가 막혀가지고 전화를 세 번이나 했는데 거기서 확인을 못하고 이러니까 이메일을 그 상담원은 또 돈 나가니까 상담원이 어이없게 이메일을 보내라고 해서 이메일을 보냈더니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메일로는 이게 처리가 안 되는 문제였던 건데 그 상담원이 이메일을 보내라고 했던 거잖아요, 저한테. 그러면은 그건 다시 전화를 하란 얘기는 그럼 난 또 그 상담원의 얘기가 그럼 거기 또 틀렸다는 거잖아. 그죠? 그걸로 이게 문제가 안 풀리는 거니까.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얘기도 또 했어요. 내가 어떤 세 번째 상담원이 뭘 이렇게 해가지고 처리하려면 전화를 해도 되지만 뭐 내가 이렇게 웨스트해서 타임도 하기 싫고 웨스트해서 타임도 하기 싫대. 시간 낭비도 하고 싶지 않고 전화 낭비도 하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했더니 그 상담원이 이메일을 보내라고 그래서 이메일을 보냈어. 그런데 너는 또 다시 나한테 전화하라고 하네? 그럼 난 도대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직원은 그 이메일 상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상담하게 그런 어려움이 있었니? 그러면은 내가 무료 전화번호를 알려줄게. 그럼 이 무료 전화로 전화를 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료 전화? 좋다. 그래서 무료 전화도 전화를 했어요. 여유롭게 받았죠. 이번에는 안 받아도 그냥 이렇게 여유롭게 받으려고. 근데 이거는 굉장히 또 금방 받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되게 또 놀랐어요. 의외로 또 금방 받아가지고 무료 전화를 더 빨리 받나? 그럼 무료 전화 이걸 좀 세이빙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전화를 받았는데 그 상담분이 또 엄청 친절한 거예요. 제가 그동안에 했던 1, 2번은 좀 괜찮은데 3번이 좀 별로였긴 했지만 네 번째 이 상담원은 정말 너무너무너무너무 고마울 정도로 친절한 거예요. 내 얘기도 정말 잘 들어주고 일단 잘 들어주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나의 이 억울함과 이 모든 그 상황들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저도 얘기를 했어요. 그냥 그 상담원도 굉장히 리액트를 잘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막 얘기를 했어요. 상황 설명을 다 듣고 봤는데 그 여자애가 정말 미안한데 지금도 그냥 프로세스 중이라고 이렇게 화면에 그렇게 뜨나 봐요. 확인 자체가. 근데 그 3유로는 도대체 어디 갔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 첫 번째 상담원이 뭘 어떻게 잘못을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 3유로는 어딘가 날아가 버렸어요. 없어졌어요. 제가 아무리 그 계좌를 보고 또 봐도 없어요. 진짜로 아예 사라졌어요. 저는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진짜 미안한데 나는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서라고 영어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없다. 아무리 봐도 더블 체크 트와이스 체크해도 없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이번에는 자기를 믿으래요. 자기가 이번에 다시 새롭게 트랜잭션 할 거고 리펀드 프로세싱을 새로 할 거래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자기를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뭐 5일 뒤에 들어오고 3일 뒤에 들어오고 그런데 그러면 5일 뒤에 내가 확인을 했는데 만약에 이번에도 안 들어오면은 어떡해? 나 정말 미안한데 네가 믿으라고 해도 난 이제 못 믿겠어. 이번에 지금 네다섯 번째 너네와 연락하는 거야. 이메일과 콜로. 근데 난 더 이상 여기서 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랬더니 이번에 진짜 자기를 믿으래요. 이번에는 100% 들어갈 거래요. 자기가 다이렉트로 트랜잭션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했는데 상담원 말하는 게 그렇게 느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 단어 하나를 제가 캐치하지 못했지만 아무튼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이 상담원은 좀 믿음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더 중요한 건 이 상담원이 글쎄 3유로가 아니고 20유로를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짝 기분이 더 뭐? 20유로를 준다고? 약간 그런 느낌? 순간 훅! 내가 뭐 돈을 바란 건 아니었고 진짜로 전 정말 바라는 적 진짜 맹세코 아무것도 진짜 저는 3유로만 받을 생각이었는데 거기서 20유로를 준다니까 순간 또 너무 고마운 거예요. really? 순간 막 또 고마워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하고서 또 친절하게 하고 그렇게 끊었어요. 그랬더니 그 상담원 내가 얘기하지도 않았는데도 그 컨펌 이메일을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메일을 쭉 봤더니 정말 이렇게 폴라이트 할 수가 없어. 너무너무 고맙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러면서 20유로 보내줄게 이러면서 맨 밑에 그 사인 상담원의 그 이름하고 사인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봤더니 거기 센터 매니저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느꼈지. 아, 매니저 이게 다이렉트 번호였구나. 아, 그래서 좀 굉장히 좀 되게 굉장히 예의도 빠르고 뭔가 진행하는 것도 빠르고 뭔가 이랬구나. 뭔가 숙련된 뭔가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아, 모습이 아니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전화상에. 아, 그랬구나. 그래서 어디 가면은 매니저랑 얘기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구나. 아, 이래서 사장 나오라고 해야 되는구나. 이런 기분이 막 들면서 그러고 나서 이제 2일 지났어요. 이틀 지나고 3일째 되는 날에 봤더니 돈이 따단 들어왔더라고요. 1유로. 그래서 전 3.81유로 받을 거를 2.81유로를 받은 거죠. 와, 기뻐라. 자, 이렇게 제 그 장장의 긴 거의 한 달 동안 이렇게 이루어진 내용이에요. 거의 이렇게 참 그 컴플레인부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가 거의 한 달 가까이 소요. 한 3주 넘게 거의 4주 동안 이렇게 소요가 됐던 건데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굉장히 좀 답답하죠. 이 아일랜드에서는 모든 이런 게 공공기관 특히 뭔가를 이렇게 서류 업무 처리 뭐 이런 것들이 늦다는 거는 알고는 계실 거예요. 어디 들어서 알고는 계실 텐데 정말 진짜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것보다 더 기대하시는 거에 200% 느립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제가 뭐 1년에 한 번 이렇게 한국에 여행 가거나 이럴 때 뭐 문서 일 할 게 있고 뭐 업무 처리할 게 있고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진짜로 정말 깜짝깜짝 놀래요. 바로 막 이틀 안에 갑자기 막 문자 확인 문자는 뭐 그날 당일 오고 뭐 언제 올 거다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세세한 디테일 노티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빠른 속도와 그 완벽함 와 진짜 이거는 정말 감탄을 극치 못하는데요. 진짜 여기서는 그걸 기대하시면 안 돼요. 정말 많이 포기하셔야 될 부분들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컴플레인을 하면서 느꼈던 게 나도 이렇게 컴플레인을 해봤지만 이 컴플레인을 건드는 거는 정말로 큰 힘든 일이구나. 정말 정말 힘든 일이구나.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첫 번째. 그 두 번째는, 그 상담원 일하는 것도 참 힘들겠다. 그 화면상에 그냥 프로세스 중이라고 나오는데 걔는 먼저 어떻게 하겠어. 매니저들은 자기네들이 어떻게 이렇게 유도리 할 수 있는 그 파워가 있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하겠지만 뭐 상담원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아무튼 여러 가지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그렇게까지 이렇게 컴플레인을 크게 걸어본 적이 진짜 제 인생에서 별로 없거든요. 진짜 손에 꼽힐 것도 없어요. 진짜 없어요. 없는데 이번에 이렇게 전화를 하면서 그 세 번째 상담원과의 약간의 그런 욱함. 그랬더니 막 심장이 막 두근두근 이렇게 떨리는 그 기분 아세요? 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심장이 막 두근두근 떨리는 거예요. 제가 막 열이 받으니까. 그랬던 아주 진귀한 경험을 했다는 거 여러분들과 이렇게 공유하고 싶어서 얘기를 좀 길게 했는데요. 여러분들 만약에 외국 생활 하실 때 만약에 뭔가 컴플레인에 걸 일이 있다 그러면은 주체하지 마시고 컴플레인 하십시오. 왜냐면요 화가 나면요 영어가 잘 돼요. 여러분 모르셨죠? 일단 한번 화를 내보세요. 화를 내면은 생각하는 것보다 영어가 좀 잘 나와요. 왜냐면 일단 막무가내로 막 할 수 있고 긴장이 이게 풀리고 약간 그냥 욱욱 나오게 되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늘리는 또 다른
새로운 방법이 아마 이렇게 컴플레인을 거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나비의 노하우를 마지막으로 알려드리면서 다음 영상은 좀 더 재밌고 신나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영상이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좀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